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정혼자를 뺏어간 그놈이 오늘 밤 제 발 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지켜주지 않는 정의를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노쇠 숟가락을 녹여 만든 이 가짜 마페 하나의 고을 사또가 벌벌 떨며 전 재산을 내놓는 꼴을 보십시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던 그 소름 돋는 사기극의 전말.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설 극장. 낙진년이라는 고을의 이름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어요. 즐거움이 떨어지는 고을이라는 뜻이었지만 실상은 그 어떤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갑수는 그곳의 장터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한때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외우던 총명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먹이를 노리는 늑대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죠. 세도가의 횡포로 아버지가 옥사하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약혼녀마저 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버린 뒤 그는 이 세상의 법과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뿐인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관아의 법은 힘있는 자들의 방패일 뿐이고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기와 속임수로 해내겠다고요. 갑수의 귓가에는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를 업은 농부가 관아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던 모습이요. 하지만 관아의 관리들은 그 농부를 곤장으로 내리쳤고 아이는 어미의 등에서 떨어져 흙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갑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차갑게 가라앉은 결이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노쇠를 다루는 장인의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갑수는 품속에서 오래된 숟가락 하나를 꺼내 장인 앞에 내밀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장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갑수가 주머니에서 꺼내는 자 몇 양과 그보다 더 무서운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쇠 숟가락은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렸고 장인의 능숙한 손길 아래 왕의 마패 모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위에 얇디얇은 금박을 입히자 멀리서 보면 진짜 어사의 마패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갑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숟가락이 이제 복수의 도구로 변한 것입니다. 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법이 해주지 못한 정의를 이 가짜 마패로 실현해보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평달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 관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의 비용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에서 짜낸 것이었어요. 갑수는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흙을 바른 채 거지 행색으로 관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등은 일부러 구부정하게 굽혔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는 관아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를 발로 차며 쫓아냈지만 갑수는 계속해서 관아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굶주린 들개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처럼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수는 의도적으로 조평달의 시야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사또는 거지 차림의 갑수를 보고 크게 웃으며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를 끌고 와서 잔치의 구경거리로 삼으라고요.
갑수는 관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관아 내부를 살폈습니다. 곡식이 쌓인 창고의 위치, 은자를 보관한 금고의 방향, 경비병들의 배치와 교대 시간까지요. 조평다른 갑수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매질이 등에 내려앉을 때마다 갑수의 입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더욱 단단하게 응고되어 갔어요.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끝나자 관아는 조용해졌습니다. 갑수는 관아 뒤편 헛간에 버려진 채로 있었어요. 등의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품속의 가짜 마패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달빛에 반사된 금박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갑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관아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밤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복수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듯한 결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아 뒤편 숲속에서 달석이 갑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석은 한때 노비였지만 주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 한쪽 눈을 잃은 뒤 도망친 사내였습니다. 그는 갑수를 처음 만난 날부터 이 냉정한 선비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한을 발견했어요. 달석의 거대한 체구와 힘은 갑수의 치밀한 계획의 완벽한 보완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법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것이었어요. 달석은 등 뒤에서 거친 삼배로 만든 역졸 복장을 꺼내 갑수에게 건넸습니다. 갑수는 누더기를 벗고 그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상처 입은 등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장정들도 하나둘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두 이 고을에서 탐관오리에게 가족을 잃거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갑수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가짜 마패를 꺼내 달빛 아래 높이 들어 올렸어요. 금박이 입혀진 노쇠가 마치 진짜 황금처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장정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두려움이 희망으로, 절망이 용기로 바뀌는 것을 갑수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밤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 박자라도 어긋나면 그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이었어요. 갑수는 마지막으로 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석의 거대한 손이 갑수의 어깨를 짚었어요. 그 무게는 묵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서로의 한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에 가려진 달이 마치 세상의 진실을 가린 권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구름을 걷어내고 진짜 달빛을 드러낼 것이었어요. 설령 그것이 가짜 어사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관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밤의 정적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나자 관아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경비병들조차 낮의 잔치에 지쳐 졸고 있었어요. 갑수와 달석, 그리고 장정들은 그림자처럼 관아의 담을 넘었습니다.
갑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백성들이 구원받고 실패하면 모두가 죽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요. 달석이 먼저 움직여 졸고 있던 경비병의 뒤통수를 쳤어요. 소리 없이 쓰러진 병사의 몸을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른 장정들도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분노와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평달의 침소 앞에 도착했어요. 갑수는 잠시 멈춰 서서 가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것은 그저 노스의 숟가락을 녹여 만든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것이 진짜 왕의 권위가 되어야 했어요. 갑수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선비가 아니라 왕의 뜻을 받들어 내려온 암행어사의 위엄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달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갑수는 천천히,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잠에서 깬 조평달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는 것을 갑수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갑수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촛불에 반사된 금박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조평달의 눈이 그 마패에 고정되었어요. 갑수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으니 무릎을 꿇고 죄를 고하라고요. 조평달은 떨리는 몸으로 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가짜 마패 하나에 진짜 사또가 무릎 꿇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하지만 그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엄중한 눈빛으로 조평달을 응시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조평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 옆방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어요. 그는 조평달의 책사로 예리한 눈빛을 가진 자였습니다. 책사는 갑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손에 든 마패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갑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책사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책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패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촛불의 각도가 바뀌면서 마패의 한쪽 모서리에 금박이 살짝 벗겨진 부분이 드러났어요. 노스의 어두운 색이 금빛 사이로 비쳐 보였습니다. 책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갑수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망설임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책사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침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사는 충격에 비틀거렸고 조평달은 더욱 바닥에 엎드렸어요. 갑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왕의 마패를 의심하느냐고, 이것이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들키면 죽는다는 공포에서 나온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 진정성이 오히려 책사를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갑수는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왕실의 비밀 조칙을 운운하며 이 마패는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금박이 벗겨진 것조차 진위를 가리기 위한 장치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책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갑수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한 발 물러섰어요. 갑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평달에게 명령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부정부패의 장부를 모두 내놓으라고, 그리고 창고의 열쇠를 바치라고요. 조평달은 떨리는 손으로 방 한 구석의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장부들이 쌓여 있었어요. 백성들에게서 강탈한 재물의 목록, 뇌물을 받은 기록,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의 명단까지요. 갑수는 그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방치한 죄악의 증거였어요. 그는 달석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어요. 조평달은 갑수의 칼끝에 떠밀려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했어요. 달석과 장정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갑수는 한 손에는 가짜 마패를,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어요.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곳간 앞에 도착하자 조평달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어요. 무겁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곡식과 은자가 쌓여 있었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동안 이 탐욕스러운 사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고 슬픔이었고 동시에 기묘한 성취감이었습니다. 갑수는 조평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당으로 옮기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요. 조평달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갑수는 단호했어요. 관아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의 종소리에 놀란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달석과 장정들은 곳간의 곡식과 은자를 마당으로 옮겼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당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세금으로 바친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갑수는 높은 곳에 서서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왕의 명에 따라 이 탐관오리의 재물을 백성들에게 돌려준다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갑수는 조평달에게 직접 곡식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사또가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곡식을 퍼주는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노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떤 여인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갑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저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만큼은 법이 하지 못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설령 그것이 가짜 마패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눈물과 감사는 진짜였습니다. 갑수는 품속의 마패를 만지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금박이 벗겨진 노쇠 숟가락이 오늘만큼은 진짜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갑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곡식과 은자의 분배가 끝나갈 무렵 그는 달석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감사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갑수는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평달을 바라보았어요. 사색이 된 사또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갑수는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어사가 곧 올 것이니 그때까지 백성들에게 한 일을 잊지 말라고요. 조평달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갑수는 품속에서 가짜 마패를 꺼냈어요. 달빛과 촛불 아래에서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금박은 이제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으로 만든 이 마패는 이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갑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짜 어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정의였으니까요. 달석이 갑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갑수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장정들과 함께 관할을 빠져나온 갑수 일행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머뭇거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이미 낙진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갑수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을 낳은 것인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백성들이 웃었다는 것이었어요. 법이 하지 못한 일을 가짜가 해낸 것입니다. 달석이 갑수를 보며 묻지 않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요? 갑수는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곳이 많다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요? 며칠 후, 진짜 중앙조정에서 파견한 전령이 낙진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또 조평달은 관아 마당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오히려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전령이 조평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암행어사가 다녀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앙에서는 어떤 어사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전령은 의아해하며 마당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박이 거의 다 벗겨진 노쇠로 만들어진 마패였어요. 전령은 그것을 들어 올려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가짜였어요. 하지만 그 가짜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진짜였습니다. 조평달은 결국 파직되었고 부정부패의 죄목으로 유배를 떠났어요. 새로 부임한 사또는 청렴한 인물이었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가짜 어사가 진짜 정의를 실현했다는 노쇠 마패가 금으로 만든 어떤 권위보다 강했다는 전설이요.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가 백성들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갑수라는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행적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수는 또 다른 고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새로운 가짜 마패를 만들고 새로운 탐관오리를 심판하면서요.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남긴 노쇠 숟가락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정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법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낙진현의 마당에 남겨진 노쇠마패는 결국 박물관에 보관되었어요. 관람객들은 그것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렇게 조악한 가짜로 어떻게 사또를 속였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마패의 진위가 아니라 그것을 든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